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는 번데기 정권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피의자라고 칭하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전략을 끝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 의원이 경선 캠프를 열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쓸 때는 선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대책 발언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꺾인다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객의 코로나 양성률은 3.9%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북, 대구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성남FC 사건에서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소환을 앞둔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번데기 정권 같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정확하게 뭡니까? 네, 여기는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기업의 용도 변경 등 각종 행정 편의를 봐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는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본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뇌물이 돌아갈 때 성립됩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에서 성남FC로 간 후원금을 합치면 총 160억 원입니다. 이 대표는 후원금 유치가 시민구단이 성남FC를 위한 공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성남지청에 3차례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가 된다는 사람, 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야당을 탄압한다고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번데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선 지지자 집회와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로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000여 명,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서연단체 애국순찰팀이 500명, 신자유연대가 300명 집회 신고를 해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취재진들만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 두 성향의 단체들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에서는 조금 전부터 경찰관들이 오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600여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지자 측은 성남지청 앞과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 3, 4번 출구로, 반대단체는 맞은편 도로와 남한산성역 1, 2번 출구로 분산 유도해 충돌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조사가 열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는다며 단일 대우를 더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새 전략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 보복이라며 이재명 불사론을 펼쳤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일제히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세를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단일 대우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히 소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오는 3월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쟁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4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 의원은 윤심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자 운명공동체라며 윤 대통령 힘액이 되는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의원은 정권교체 완성을 위해선 차기 총선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중도와 2030 청년층의 소구력이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의석 121개 가운데 17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안 의원과 함께 수도권 당대표론을 주장하고 있는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은 축전을 보내 안 의원과의 연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를 앞세운 김기현 의원은 여의도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표가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전현직 의원 4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 축전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썼던 북이 등장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비탄감을 내세운 걸 비판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쓸 때는 정치나 선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복지에 있어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과 함께 사회 서비스로서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혼부부에 2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지원금 일부를 탕감해주자고 말한 데 대해 현금성 저출산 대책이라며 우회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 사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인을 자처하는 단체는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후보 교통 정리를 한다는 등의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주십시오. 다만 나 부위원장이 직접 청년당원 기자회견 장소를 한 여당 의원에게 부탁해 시간 예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지 선언의 순수성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3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2달여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돋보기에서 이 뉴스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요. 나 전 의원 당대표 출마하는 건가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자기 정치에 실망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정식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부채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도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실무자들과 각종 예산 추계, 헝가리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대표 출마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의원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 고심하는 가운데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제주도행을 취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어제 오후에 알려진 소식인데 네. 나 전 의원이 취소한 건 아닙니다. 원래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제주도당을 찾아서 당원을 상대로 특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저출산 대책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혹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진 않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 특강 자체가 취소가 된 겁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제주도당이 일정을 기자단에 알렸었는데요. 대통령실 그리고 친윤계와 나 전 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특강이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분위기가 정반대인 후보도 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에겐 윤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에 알리면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지난 주말 장남의 결혼식을 몰래 치렀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식을 뒤늦게 알고 전화를 해서 왜 알리지 않았냐, 축하한다는 등의 말을 건넸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1월 첫째 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도 나왔네요. 어땠습니까?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월 1주차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9%로 직전 조사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지율이 5.6%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연초 기대감과 3대 개혁 강조에 이은 중대선거구제 제안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분석인데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르면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회 소식 마지막으로 보죠. 북한 무인기 공방이 계속됐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 북한 내통설을 언급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사성장군 출신의 김 의원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정권의 안보 참사에 경종을 울려야 할 삼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름에 취해 있으니 한심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이 아니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거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이 가만히 있었나요? 물론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상응 조치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도록 한 지시를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발언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계속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으로 남을 것인지 민주당은 선택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했다면서 민주당의 조국은 어디냐는 강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전시하려던 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작품들이 어제 강제 철거됐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개인과 단체 비방을 금지한다는 내규를 들어 그제 저녁부터 자진 철거를 요청했었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철거는 야만 행위라고 발끈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작가들이 국회 사무처 앞으로 현수막을 들고 행진합니다. 남의 재산 가져가지고 당신들이 안 돌려주고 무슨 권리로 그런 걸 반성을 하든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우리 작품 돌려달라고 원상 복귀하라고요. 국회의원회관에 전시하려던 작품들이 강제 철거되자 항의에 나섰습니다.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그림도 포함됐는데 국회 사무처는 개인, 단체 비방을 금지한다는 내규를 들어 자진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철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 사무처는 작품들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무소속 강경 초선 모임 철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 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습니다. 풍자로 권력을 비판하겠다라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자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정도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극적 요소만을 살려 선전선동하는 모습을 버리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철거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엽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인파관리와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 8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야는 3차 청문회 일정과 유가족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처럼 고농도 수준의 미세먼지는 아니겠고요. 어제보다 공기가 탁한 지역도 줄어들겠습니다. 오늘은 충북과 경북,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8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1.5도, 대전 영하 4.9도, 광주는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2도, 대구와 광주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한겨레 신문 간부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겨레 경영진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대장동에서 떼돈을 번 김 씨가 아예 언론사를 사들이려 하고 몇몇 언론인을 화천대유 고문에 앉힌 뒤 급여를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언론사 2곳을 인수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쯤 민영 뉴스통신사를 100억 원대에 인수하려 했지만 해당 언론사가 300억 원을 요구해 마음을 접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19년 법조계 전문지 인수를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무산됐습니다. 이 매체는 2022년 5월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 경영진은 2021년 중반 김만배 씨가 제3자를 통해 만나자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중앙일간지 출신 A씨와 연봉 1억 2천만 원,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B 씨는 연봉 3,600만 원의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인 동관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수표금액. 한편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C 씨가 김 씨에게 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추가로 3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류익은 한겨레 편집국장과 김현대 사장 등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언론사 인수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유흥주점 직원 A 씨의 2017년부터 2021년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B 변호사와 C 판사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김 씨가 2017년 전후 당시 부장판사였던 B 변호사를 데려와 술값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 변호사가 따로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시고 김 씨의 이름을 대면 김 씨가 사후 정산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김 씨뿐 아니라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주로 어울렸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또 다른 브로커 구모 씨의 수제자였죠. 배운 수법 그대로 처리한 건만 20건에 달하고 의뢰자가 중간에 상담을 그만두지 못하게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을 나섭니다. 영장 새로 청구했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한 건당 얼마씩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 씨는 병역 기피 의뢰자들이 가짜로 뇌전증을 진단받도록 돕고 1억 원가량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앞서 구속된 또 다른 브로커 구모 씨에게 범행 수법을 배워 똑같이 병역 전문 행정사 자격을 걸고 컨설팅을 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처리한 병역 기피 의뢰는 약 20건. 특히 김 씨는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꺼림칙하다며 취소하려 하면 강제집행 신청으로 의뢰인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병역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씨 등 브로커를 통해 병역 기피를 시도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외에 래퍼, 승마 선수 등 100여 명은 물론 뇌전증 진단을 해준 의료기관 기록을 살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영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상 레저 업체가 인허가를 받으려고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임 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낸 브로커와 지역 언론엔 억대 금품을 줬는데요. 그래서인지 현장 조사를 나간 공무원은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보고도 눈 감아줬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변입니다. 개발 행위가 상당히 제한된 곳인데 4년 전 가평 최대 규모의 수상 레저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9년 10월. 그런데 운영은 허가보다 4개월 앞선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이른바 대목을 노리고 허가가 나기도 전에 영업부터 한 겁니다. 하지만 가평구는 이 업체가 설치한 시설들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고 초대 민선군수 비서실장 출신의 브로커를 동원해 뇌물까지 주려 했습니다. 또 불법 사실을 취재한 지역 언론사 기자 3명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하며 공무원 압박에 동원했습니다. 실제로 회유당한 공무원들은 인허가에 반대한 상급자를 결제 라인에서 배제했고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고도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어져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에 독점적 점용 허가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업체 회장과 대표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기자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영업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제어가 기간까지인 2년간의 영업이익 100억 원을 불법 수익금으로 보고 환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경남 창녕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두로 쓴 유서도 발견됐는데 자신은 결백하며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의 한 야산 입구 도로에 김부영 창녕 군수의 개인 승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김 군수는 9시 40분쯤 이 차에서 100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40분 만에 위치 추적을 통해 찾아낸 겁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직 군수이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견제하려고 민주당 후보를 매수한 혐의입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결백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는 상위 안주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국민들은 현직 군수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도 없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 마음에 찹찹합니다. 상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김 군수가 숨지면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빅토르안 안현수 씨가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빙상계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공개 채용에 응시했는데 서류 접수 후 면접을 앞뒀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소속팀이었던 성남시청 빙상팀이 재정 문제로 해체되자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며 전성기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지도자로 변신한 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 코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빅토르안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여전히 양육권 분쟁 중인 배우 브래드 피트가 은퇴설과 함께 재혼설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설립한 영화 제작사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한 데 이어 한 보석 브랜드의 부사장인 여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피트는 지난해에도 내가 경력이 다 되어간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데다 이제 스트레스 없는 관계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측근이 밝히기도 했다죠. 50대 후반인 피트가 인생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할머니들의 스포츠 로드무비라는 독특한 영화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화제입니다. 미국 프로풋볼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최고의 쿼터백으로 꼽히는 톰 브래디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로 변신해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 콘셉트뿐 아니라 이 영화를 위해 1980년대 지구촌 스크린과 음악 차트를 호령했던 7, 80대 여성 스타들이 은발의 주름진 모습 그대로 대중 앞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86세인 제인 폰다와 77세 셀리 필드가 영화 주연을 맡았고 배우 92세 리타 모레노와 84세 릴리 톰린이 4총사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영화 개봉을 축하하려고 77세의 돌리 파턴, 70세의 신디 로퍼, 66세의 글로리아 에스테판 등이 특별 테마곡도 불렀는데요. 특히 할머니 주인공들의 로망인 스포츠 스타의 톰 브래디도 영화에 직접 등장한다죠. 과연 열정 가득한 할머니들은 꿈꾸던 스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벽에 금이 쩍쩍 가 있고 창호도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충주에 그런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논란인데요. 하자 보수를 요구한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문구가 적혀 있게 됐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내부 곳곳에 벽지가 뜯겨 있습니다. 벽체에는 금이가 있고 도배도 안 돼 있는가 하면 일부 세대엔 창호도 없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SNS에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벽에는 누가 썼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글도 적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용서가 안 된다며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충주시도 조사에 나섰고 시공사 측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재 수급난으로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하자 보수를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먼저 합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입주자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고 해서 그걸 보충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때 공사가 미비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주 예정인 임대아파트부터 하자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 고양 삼송, 하남 가밀지구 등 8천여 가구가 해당되는데 전수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부실 시공 문제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 차원의 문제인지 시공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부실하게 시공한 것인지 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경찰이 숨진 빌라왕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 세력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 지난 2021년 7월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배우로 판단한 컨설팅 업체 핵심 인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시중가보다 80% 넘게 싸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이 운영한 6개 온라인 쇼핑몰 중 2개 쇼핑몰에서 밝혀진 피해자가 무려 81만 명이 넘고 피해액은 7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면 20개에 4,000원, 쌀 10kg은 6,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8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 V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가격이 싸고 네이버 때문에 샀고 조그마하게 며칠 지나면 금이 또 오르고요. 그날 안 사면 또 올라간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 운영자 41살 최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배송이 한두 달 정도 걸린다며 시간을 미룬 뒤 민원이 쌓이면 다른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판매한 제품 중 일부는 배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개설된 사이트는 모두 6개. 이 중에 2개 사이트에서 81만 5천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금액은 74억 8천만 원이 넘는데 신고 건수는 1%도 안 됐습니다. 쇼핑몰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까지도 간판이 내걸려 있지만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문도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하루에 2명씩 3분씩 2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물건을 겨우 받아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8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다 적발돼 10개월 복역했는데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린 사기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범행 자체가 그런 쇼핑몰을 일부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범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러시아의 상징인 붉은 광장엔 모스크바의 심장으로 불리는 아이스링크가 있는데요. 겨울이면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이 텅 비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크렘린과 함께 러시아의 상징으로 꼽히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 이맘때쯤이면 이곳 굼 아이스링크는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로 북적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텅 빈 채 관리자들만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가 모스크바를 강타하면서 일시 폐쇄된 건데요. 러시아는 주말 동안 기온이 영하 26도까지 떨어졌는데 평년보다 16도나 낮은 수준입니다. 서유럽에선 따뜻한 겨울 탓에 스키장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곳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지난 8일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키는데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체육시설을 늘리는 등 관심이 더 커졌다네요. 재빠르게 공을 낚아채는 사람들. 북한이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아 전역에서 체육 행사를 열었습니다. 응원 열기도 뜨거운데요. 평양의 공장과 기업소, 교육기관에선 집단 달리기와 테니스, 배구 경기가 열렸고 다른 여러 기업소에서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1992년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해 여러 종목의 경기를 열어왔는데요.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적 불만을 분산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네요. 중국과 홍콩은 코로나19 발병과 동시에 제로 코로나를 내세우며 나란히 국경을 닫았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종식과 함께 3년 만에 중국과 홍콩의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됐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접경 지역 7개 검문소를 통해 하루 총 6만 명씩 양방향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토끼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첫 차를 타고 중국 선전해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데요. 그간 2~4주씩 걸리는 시설 격리와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왕래하지 못하면서 선전과 홍콩을 오가던 출퇴근자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검문소 예약은 시작되자마자 마감됐는데요. 여행객들은 출발 48시간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수 추이가 관건인데요. 최근 주요 변수로 떠오른 중국발 입국객의 코로나19 양성률은 3.9%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지난해 11월 7일 이후 6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9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눈에 띄게 감소를 했습니다. 계산상으로 약 10%의 감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 중 2개를 달성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수치까지 꺾이면 다음 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입국객의 코로나 양성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 5일부터 양성률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도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 현장에선 방과 후 오후 시간대뿐 아니라 이른 아침과 저녁 8시까지 돌봄이 제공되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1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자녀까지 허용하던 것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돌봄 시간이 확대된 늘봄 학교를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주로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시간이 늘봄 학교에선 저녁 8시까지 확대됩니다. 오전 7시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침 돌봄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 돌봄, 또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일시 돌봄도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돌봄 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 학교를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기간에 한국 경제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거라는 공통된 견해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에서 찾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상반기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경제기관과 학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통된 전망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올해가 진짜 어렵다. 특히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어려움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이 코로나 상황이 적어도 1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사회 변수 등도 우리 경제 상반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공급망과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미경제학회는 총회 기간에 경제학회 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 콩그레스를 2025년 한국에서 유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2002년 그 축구 있잖아요. 월드컵이 한국 축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을 올리는 데 기여한 것처럼 저희도 2025년 월드 콩그레스를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경제학회는 5년마다 열리는 월드 콩그레스를 개최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노벨 경제학상 배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세계 10대에서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 제한과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미국과 같은 이민 정책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최근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몸살을 앓았던 미국에 이번에는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강풍과 물난리로 쑥대밭이 된 캘리포니아에는 인명사고와 단전 피해가 잇따랐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차량을 덮쳤습니다. 전신주도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연초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And then I came outside and it was like a hurricane. Stuff was flying around in the air. It was definitely scary.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10여일 동안 이어진 악천후에 북부 소노마 카운티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가정집을 덮쳐 유아 1명이 숨지는 등 최소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에는 한때 56만 가구 이상이 단전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대기예강이라는 기상현상 때문인데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는 다량의 수증기가 많은 비를 뿌리는 현상입니다. I think the flooding we're going to see is going to reach disaster proportions as far as getting into businesses and residences and cutting off access roads. 미국 기상당국이 다가오는 수일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최대 130mm의 폭우와 시속 110km에 달하는 돌풍을 예보하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며 크게 춥지는 않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처럼 고농도 수준의 미세먼지는 아니겠고요. 어제보다 공기가 탁한 지역도 줄어들겠습니다. 오늘은 충북과 경북,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과 밤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에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1.4도, 대전 영하 5.2도, 광주는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2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MBN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을 생중계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